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요, 또 추억의 시리즈, 추억의 외화를 준비했습니다. 외화. 요즘 애들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요즘에는 미드라고 하죠. 미드, 일드, 영드 이렇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우리는 외화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TV에서 나왔고요. 더빙한 외화가 나왔었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외화들 보면은 이제 추억 속으로 슝슝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오늘 눈 왜 이래? 진짜 왜 이렇게 부었어?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제 80년대 외화를 준비를 했는데 저도 약간 희미하게 기억이 나지만 저희 오빠가 77년생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오빠가 막 노래 불렀던 거 그런 거 생각해서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꼽은 세 가지 80년대 외화 베스트 3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두둥 이 노래를 듣고 뭔지 맞춰보세요. 딴따라단따라단 땅따라단따 차가 샥 나오죠? 예, 바로 키트입니다. 자, 키트는요,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나이트 라이더라고 했었어요. 그 나이트가 그 주인공 이름이 마이클 나이트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나이트고, 또 라이더, 자동차. 이래가지고 운전하는 사람 라이더. 그래서 나이트 라이더가 원래 원 제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격 제트 작전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전격 제트 작전인지 알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키트인 줄 알았죠. 키트 그냥. 고마워 키트 뭐 이런 거 기억이 나가지고 아 도와줘 키트 이러면은 키트가 막 와가지고 막 처리하고 정말 막 위기의 상황에서 키트를 딱 타고 고마워 키트 이러면은 키트가 천만에요 마이클 그게 막 생각이 나요. 희미하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오빠도 이때 당시에 저 프라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프라모델이 아니지 운전하는 거 그런 식의 장난감이 다 있었던 화제의 외화였습니다. 자, 이 전격 제트 작전은요, 미국 MBC에서, M이 아니라 NBC에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방영이 된 드라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이제 KBS를 통해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그치만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재방송도 계속했고, 주말마다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당시 외화는요, 이 성우들의 목소리가 싱크로율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거 보니까 막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여자분 기억나. 이 여자분 수리해줬던 본이고요. 여기 따봉하고 있는 분이 그 높은 사람인데 되게 높은 대본, 리더. 이 본부의 리더인 대본이고, 이 사람이 마이클 진짜 이 눈빛이랑, 이 가죽 잠바, 막 이런 거. 이 헤어스타일. 그래서 저희 아버지 헤어스타일이 계속 이 마이클 헤어스타일이었어요. 당시에 정말 유행했던, 단추는 2개 정도, 2개가 아니야. 3개를 끌어줘야 되고요. 예. 남성미. 털 막, 예. 어쨌든, 이, 마이클이, 이런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클이 되게 유명한 이제 형사로 이제 경찰로 활동을 했었는데, 범죄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제 얼굴에 총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이 완전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갈아엎어서 성형을 하고, 마이클 나이트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법 질서를 수호하는 이러한 단체의 일원이 돼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 아주 사이다스러운 스토리였죠. 구체적인 그때 당시 스토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키트만 기억납니다. 사실 얘네들 이 등장인물들보다 최고의 인기는 그 자동차였죠. 와 그때 당시 그 자동차가 얼마나 멋있었냐면 막 진짜 이렇게 막 탁 등장하는 것 자체가 완전 뽀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키트 자동차가 실제 폰티아 파이어버드입니다. 이렇게 생긴 자동차였죠. 하지만 실제는 외관은 똑같지만 여기에만 LED 불빛이 난다던가 그리고 내부가 이제 아주 복잡합니다. 와 생각나. 이 내부가 이렇게 있고 막 말할 때 지징 이렇게 LED가 움직이잖아요. 괜찮아요 마이클 막 이러면서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막 아빠한테 우리 차는 왜 말을 안 해?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 오빠도 막 이 키트에 완전 꽂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아이들이 키트가 너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짓을 많이 했죠. 네. 이제 자기 그 손목시계에다가 자꾸 키트 부르고 도와줘 키트 이런 식으로 이 손목시계는 그냥 웬만한 전자시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맨날 키트 이걸로 부르고
둘이 완전 진짜 환상의 콤비 아니었나. 다시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키트는 그 뒤로도 사실 리메이크가 됐어요. 너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하지만 2차 느낌 아니야.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이후에 리메이크가 됐지만 옛날만큼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사라졌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렇게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 차가 최고예요. 그래서 키트는 너무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시즌4까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즌4까지 계속 차가 업그레이드가 막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빨랐냐면은 시속 400km까지 막 뛰고 거기다 심지어 샥 급제동을 드리프트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정말 점점점 발전을 했다라는 거. 키트 이렇게 불빛이 추가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키트를 완벽하게 재현한 한 대의 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외부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아저씨의 그 키트에 대한 열정, 이제 튜닝을 하셔가지고 내부까지 이렇게 완벽 재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드라마의 덕후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드라마를 좋아한 나머지 이 폰티악을 사가지고 이렇게 꾸미셨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핸들 싱크로율 장난 아니야. 타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런 키트의 인기. 그때 당시 아마 남자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렇게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무선 자동차 이런 거 다 이렇게 남자애들이 이제 했었고, 그때 당시 왕구류로 아마 부가 수익이 엄청났을 겁니다. 뭐 시계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거의 중학교 아이들까지 한 번씩은 다 그 왕구를 사지 않았나. 최고의 인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추억의 외화 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생각난다. 옛날 생각. 자, 그리고 키트 다음으로는 제가 또 어떤 고전밀들을 준비를 했을까요? 또 역시 부금을 듣고 맞춰보세요. 이 소리는 헬리콥터 소리? 둥둥둥둥둥둥. 전반적으로 시작이 이래.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빠밤 빠밤. 바로 에어울프입니다. 헬리콥터가 막 등장을 하고요. 헬리콥터가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또 빨랐고, 그리고 무소음 헬리콥터였습니다. 근데 이 빠바밤 빠바바밤 이 부금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 오빠가 저한테 자꾸 지겹게 불러줬던 노래가 있어요. 한나가 빵꾸 꼈다, 냄새난다, 떼피해라, 빰빠밤 빰빰빠밤. 지구의 3분의 1 오염됐다, 나머지는 사망이다. 이게 이 부금이었어. 아무튼 이거 지겹게 부르고 막 초등학교에서 남자애들이 맨날 그런 얘기하고, 그게 이 에어울프 부금이었군요. 근데 사실 저는 에어울프는 좀 많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헬기가 이렇게 하늘에 뜨면 남자애들이 막 다 에어울프다 에어울프다 해서 당연히 나는 헬리콥터가 이퀄 에어울프인 줄 알았어요. 그냥 헬리콥터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고 그냥 그게 에어울프라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홍수도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계곡에 피서를 갔었는데 너무 물난리가 나서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대피를 하는데 국가에서 무슨 헬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반대편에 있고 엄마가 헬기로 이렇게 구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당시 유치원생이었나 그랬는데 울면서 막 엄마 막 에어울프 탔다고 나도 태워달라고 막 울고, 그리고 지금 급하게 목숨 걸고 탄 거야 이거 사 막 이러고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에게 헬기는 다 에어울프였죠. 실제 이 돌고래 스타일의 이 에어울프, 역시 거민의 조합은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화도 역시 거민이고 블랙 앤 화이트 정말 멋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는 헬기보다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헬기 기능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헬기를 만들 수 없죠, 솔직히. 그때 당시 에어울프의 능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헬기로는 획기적으로 줄어든 소음, 그러니까 침투할 때 다다다다 이런 소리 안 나고 최대한 적게, 극중 소음이 거의 안 나게. 그리고 두 번째는 헬기 속도로 불가능한 마하2의 속도를 터보 추진시 낸다. 말도 안 돼. 세 번째,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 기체. 네 번째,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스킨. 레이더를 흡수해. 자, 다섯 번째는 양쪽에 3연장 기관포 다다다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단부의 사이드와인더 헬파이더 등의 미사일 장착된 다목적 발사기 장착. 일곱 번째는 적의 센서를 교란하는 스텔스 기능이 있고요.
여덟 번째는 이제 학습 컴퓨터, 비행 정투 기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안에 에어울프가 이제 설계도로 저장을 하고 막 얘가 막 따다다다다 다 막 컴퓨터처럼 알려줘요. 아홉 번째는 건물 내부를 맞아. 에어울프에서 건물 내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건물 내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 마지막은 레이저가 발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무기가 만약에 있다면 전쟁에 아주 능하겠죠. 근데 당시에 에어울프가 유행할 수 있었던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었던 바로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에어울프가 막 되게 재밌었던 거죠. 당시 그 에어울프의 그 배경도요, 냉전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CBS에도 반영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이제 MBC에서 이제 출동 에어울프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약간 특수 촬영도 했었고 항공 액션이 벌어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땅에서는 키티였다면 하늘에서는 에어울프였죠. 우리나라에서 또 대박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도 뭐 동네 그 완구점에 에어울프 당연히 있었고요. 조립식 프라모델부터 해가지고 오락실에 에어울프 게임도 있었고 이런 비밀기지에서 에어울프가 탁 나오는 그 장면이 진짜 멋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헬기로서는 엄청난 고스펙인 에어울프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특수 무기, 군사 무기를 만들었다는 설정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였고 그 줄거리는 이제 배경이 냉전인데 베트남 귀환병인 주인공인 스트링 벨로 호크가 비밀리 개발된 이 에어울프를 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사건을 막 해결하는 그런 기관의 뭐 대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또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에어울프 등장인물은 좀 낯선 것 같아요. 저 안경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짝안경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자분 유명한 배우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에어울프는 좀 약간 기억이 이렇게 많이 안 나요. 되게 어렸을 때 희미하게 본 것 같고 오빠가 갖고 놀았던 것만 기억나고요. 이때 그 과학 에어울프, 출동 에어울프 이런 프라모델 조립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에 힘입어서 TV소설 에어울프라는 소설도 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 근데 에어울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냉전 이데올로기 분위기로 약간 군사적인 작전 막 군사 무기 이런 식으로 유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시즌 1만 대박이 났고 그 뒤로는 좀 시덥잖은 악당이 나오면서 시즌 2, 2부터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즌 1만 대박 났던 에어울프. 자, 그럼 대망의 세 번째. 저는 제 마음속의 베스트는 이거예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자, 맞춰보시죠. 이게 나올 때가 됐죠? 이거죠! 바로. 빰빰빰 빰빰빰 이 부금이 나오면 막 성우 배한성 씨 목소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내게 말했었지. 이렇게 하면 사지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뿌아! 할아버지는 항상 내게 말하셨지. 자, 바로 맥가이버입니다. 맥가이버는 진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맥가이버는 제가 완벽하게 기억을 하는 게 이게 아마 92년도까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즐겨봤던 기억이 나요. 자, 맥가이버는 미국 ABC TV의 시리즈물로 리처드 딘 앤더슨이 주연이고요. 그 ABC를 통해서 미국에서 1985년부터 92년까지 방영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정말 직수입해가지고 MBC가 1986년부터 92년 여름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인기였고 이 맥가이버는 OCN에서도 계속 보여줬었고요. 이 맥가이버는 너무 최고 완전 인기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맥가이버의 이 라이방 선글라스, 헤어스타일부터 모든 것이 다 인기였기 때문에 이 맥가이버는 정말 최고의 첩보물이 아니었나. 그 줄거리가요, 뭔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이 피닉스라는 이 재단이 있었는데 거기 소속 첩보원인 이 맥가이버가 활약을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맥가이버가 약간 그걸 무서워해요. 총을 두려워하고 주먹질하는 것도 잘 못해요. 막 주먹 아파하고 총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머리를 써가지고 막 물리학과 막 화학의 기본 지식으로 뭐든지 혹시 뭐 석탄가루 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재료를 막 구해가지고 막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사제 폭탄을 만들고 뭐 별별 기기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맥가이버는 그때 당시 뭐 잘 고치는 사람 이러면 다 맥가이버라고 했었죠. 그래서 진짜 기발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뭐 이렇게 뿅 누르면은 뭐 전선 타고 뿅 터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맥가이버라는 이 이름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네임밸류가 있었는데 이 맥가이버는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고유명사식으로 비폭력주의를 의미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돼서 폭력을 싫어하고 평화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맥가이버주의, 비폭력주의 이퀄 맥가이버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맥가이버 머리, 그때 남자애들이 이 맥가이버 머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맥가이버 머리, 뒷머리 남기는 거, 뒷머리만 염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뭐니 해도 이것이죠. 맥가이버 칼. 이게 되게 옛날 맥가이버 칼이고요. 지금은 스위스 모양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이 맥가이버 칼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거 와인 뚜껑 잘 안 따져요. 네, 이걸로 와인 뚜껑 따시다가 막 그거 결국 코르크 안에 넣고 막 이랬는데, 이 맥가이버 칼이 아직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스위스에 여행 간다 그럼 어르신들이 나 맥가이버 칼 좀 사다 줘, 스위스 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맥가이버 칼이 이게 엄청난 인기였죠. 이 맥가이버 칼은 역시 스위스게 맞고요. 빅토리 녹스라는 회사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위 있지, 다 있잖아요. 가위랑 와인 따는 거, 칼, 작은 칼, 큰 칼, 별거 다 있죠. 손톱깎이도 있어요, 안에. 이런 식의 맥가이버 칼이 대박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가이버는 제가 지금 소개했던 모든 드라마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고, 역시 배한성 씨의 이 성우분들이 정말 찰떡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입모양 싱크로도 너무 잘 맞췄고요. 이 맥가이버 목소리 하면 그냥 배한성 씨가 생각이 나죠. 딴딴딴딴딴 할아버지는 내가 말하셨지,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지, 그런 거랑, 이때 배한성 씨가 대표적인 게 맥가이버랑 또 작품이 있어요. 영화 아마데우스의 그 모차르트 웃는 소리, 하하하하하, 그 모차르트. 그러니까 진짜 배한성 씨는 외화의 그 더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웬만한 건 다 진짜 배한성 씨가 하지 않았나. 여자분도 있었는데, 여자분은 무슨 이유진인가, 유진 씨 있었는데 약간 되게 좀 청순한 여자 목소리. 어쨌든 배한성 씨가 이 맥가이버 목소리로 명대사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이런 거. 그 음악 지금도 시상식에서 빰빰빰빰빰빰빰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연예인들 등장할 때 음악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맥가이버는 시즌 7까지 나왔는데요. 점점점 이 폭탄을 만드는 게 아이들이 자꾸 따라한다, 교육적이지 않다, 자꾸 사제 폭탄을 제작하는데 맥가이버를 따라하면서 만든다 이래가지고 범죄에 악용되고 또 안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점점점 맥가이버가 이제 액션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가서 너무 주먹 대결이 많아지고 기발한 이 폭탄 이런 게 많이 없어지면서 조금 인기가 없어지게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광고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맥가이버 비어 이래가지고 양꼬치엔 칭따오, 이 정상훈 씨가 이제 이 맥가이버 비어 이래가지고 약간 병맛 CF로 또 나올 정도로 이 맥가이버의 인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진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면 추억을 되살리는데 최고의 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추억의 외화 3가지, 전격 제태작전, 에어울프, 맥가이버 3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제 눈이 너무 꺼벙해서 정말 좀 짜증이 나는데 불편하셨죠? 눈이 이래서 잘 때 너무 비볐나봐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80년대 최고의 외화는 무엇일까요? 제가 원래 소머즈 그리고 100만 불짜리 사나이인가? 아무튼 그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초능력 편으로 다시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3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애 외화는 뭐였을까요? 댓글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